안녕하세요. 법무사TV 알기 쉬운 성년후견 군호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과 관련돼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사무총장이신 이충희 법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맡고 있는 이충희 법무사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우리 김미선 법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선 법무사입니다. 저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전문가 후견인 양성과정을 이수하였고 2019년부터 후견 사무 담당자로 임명되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성년후견 관련된 사례를 또 한번 소개해 주실 텐데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친구 그 어머니께서 당뇨로 치매를 앓아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시다 보니까 병원비 부담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피성년후견인도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 이런 간병비 등 지출이 많을 텐데요. 그런 재원 마련이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 피성년후견인이 병원비 등을 좀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조회가 좀 가능할까요? 네, 성년후견은 그 피성년후견인의 남은 여생 동안 계속되는 특징이 있어서 후견이 계속되는 동안에 피성년후견인을 위해서 충분한 치료와 최적의 생활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년후견인은 후견 개시 초기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재산에 관한 후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통상 그 성년후견인은 선임이 되고 2개월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하고 조회된 내용에 대해서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피성년후견인이 그 재산이 풍족하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면 피성년후견인의 그 선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미선 법무사님 어떤가요? 네, 제가 사무 담당자로서 처음 맡은 후견 사건은 피성년 후견인의 아들이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성년후견지원본부로 직권 변경한 사례입니다. 아들로부터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인계받을 당시에 피후견인의 수입은 월 55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전부인 반면에 지출이 월 3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요양병원비도 600만 원가량 연체된 상황인데다 경제적으로 무자력한 아들이 피후견인의 돈에서 자신의 생활비도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출이 수입에 비해서 훨씬 많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예금 잔고로는 앞으로의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그 예금 잔고 바닥날 지경이고 또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고 또 연체된 요양병원비와 아들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우리 성년후견지원본부가 맡은 사건이고 저에게도 후견 사건 사무 담당자로서 처음 맡은 사건이다 보니 책임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연체된 병원비는 차근차근 갚겠다고 병원 측에 분납 요청을 하였고 공기관 등에 문의해서 피후견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가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피후견인에게 그 현금성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장기적인 병원비 지출이 발생하면 재원이 좀 고갈될 것 같은데요. 성년후견인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성년후견인의 병원비 등의 지출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 현금성 재산이 모두 이제 소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년후견인은 미리 이에 대한 대비나 그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원 방법 마련으로 우선 피후견인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한편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다행히 피성년후견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미선 법무사님은 병원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다행히 이 사례에서는 피후견인 소유의 아파트 한 채와 재개발 중인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우선 아파트는 피후견인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임대 놓는 것을 고려했는데 경제력 없는 아들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어서 임대하기는 곤란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이 노령인데다 고정 수입도 없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얻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를 보아 살고 있던 아파트로 다시 돌아와 생활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김미선 법무사님 직접 이렇게 아파트 처분하는 업무를 직접 다 하신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전 등기도 하시고 뭐 세금 문제도 스스로 다 이렇게
뭐 처리하시고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 모든 일들을 제가 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어차피 해야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처분 준비 과정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피해 후견인이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면서 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가 되어서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이 외에도 2주택자로서 부과되는 세금 부담 등이 너무 커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까지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님과 여러 차례 상담을 했었고요. 공인중개사와도 부동산 시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진행을 수월하게 했습니다. 법무사님은 집 하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희 집 살 때도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살 때도? 네. 그러면 약간 간접적으로 이렇게 집을 파시면서 좀 도움이 될 적도 있겠어요. 이 이후로 저도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사고 파는 걸 많이 해봐야겠다. 네. 내 거를 만들어서. 그럼요. 네. 네. 부자 되시기 바라겠어요. 부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셨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좀 반대가 없었을까요? 실무상 가정법원에서는 피후견인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 추정 상속인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고 잠정적인 상속재산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 자녀들은 오히려 이전부터 피후견인의 아파트를 팔고 싶었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오히려 저한테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처분 등기는 이 채권자 회사를 제가 찾아갔고 채무액 조정을 했고 법적 해결을 보아서 결국 말소를 하였습니다. 이충희 법무사님, 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네, 성년 후견인이 그 후견 사무를 하는 것 중에 그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그 법률과 심판에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매도한다던가 또 정신병원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격리를 시킨다던가 또 의료 행위에 동의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사전에 얻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그 취지는 이제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또 복리를 좀 증진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선 법무사님 아파트를 처분하셨잖아요. 후견인으로서 그 아파트 그런 잔금이나 이런 큰 돈을 할 때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피성년 후견인은 인터넷 뱅킹 이용이 가능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금융 관련한 성년 후견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서는 피후견인의 거래 은행에서 성년 후견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카드 발급도 할 수 없었고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피후견인의 특정 계좌에 락을 걸어두고 있어서 성년 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고 락을 풀고 금융 업무를 처리한 뒤에 다시 또 락을 걸어두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저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도 매달 통장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야 했고 락을 풀고 이체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 내내 은행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위에서 이제 언급했듯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후견 개시 당시 월 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리권 범위 제한이 있었어요. 이러한 제한 때문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수반되는 금융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 제약이 있을 것으로 이미 예측되었었기 때문에 미리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는 것 등에 대해서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했고 잔금날 전에 미리 허가 내용을 은행과 공유하고 잔금날 원활하게 은행 업무를 보고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아직도 성년 후견인이 은행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은행마다 성년 후견인의 금융 업무에 대한 그 요구 서류가 다르고 같은 은행에서도 지점마다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성년 후견인이 금융 업무를 보는 것에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성년 후견인의 금융 업무 처리에 관해서 금융기관의 업무 매뉴얼 자료를 유관기관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에 대한 은행의 통일적인 업무 처리 개선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좀 피성년 후견인의 그 재원이 좀 부족한 이런 좀 사례가 있을 텐데 좀 사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적극 재산도 없고 수입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후견인의 그 병원비 연체는 물론 부동산 담보 대출금 상환도 하지 못해서 이미 경매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인계할 당시에 피후견인의 소유 부동산이 임의 경매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채권자인 은행을 찾아가서 피후견인의 사정을 호소하고 경매 취하를 요청했는데 은행은 제시한 금액을 상환해야만 취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재산이 거의 없고 병원비도 연체된 상황이어서 은행에서 제시한 액수를 갚을 수 없었고 경매는 진행되고 낙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다행히 약 1,900만 원 정도의 잉여금이 있어서 이를 찾았고 피후견인의 연체된 병원비를 갚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는 재산 조회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썼는데요. 피후견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또는 연금보험공단에서 잠자고 있던 돈도 발견하게 됐고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통장도 찾을 수 있어서 이러한 재원으로 현재 피후견인의 개호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선 법무사님은 아까 들으니까 뭐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고 뭐 가처분도 해결하시고 잠자고 있던 돈도 뭐 찾아내시고 거의 뭐 약간 집사같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이 사례에선 거의 뭐 최고의 적임자가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여담입니다만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후견인 앞으로 나오는 국가 지원금이 있어서 지방까지 찾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피후견인은 현재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방으로 남아 있어서 한 푼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약 5시간 정도 운전해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까지 내려갔는데 국가 지원금이 현금이 아니라 6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더라고요.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결국 받아서 피후견인을 위해 적절히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뭐 이번 사건 하면서 거의 뭐 최고의 베테랑이 좀 되신 것 같아요. 베테랑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성년후견지원본부의 후견 사무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성년 후견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후견 업무가 때로는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지원하면서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선 사례의 피후견인이 최근 노령과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에 애를 치르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지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가끔 자녀분들이 제게 연락을 해오셔서 기쁘게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법무사님들이 성년 후견 업무를 경험하시기를 권합니다. 김미선 법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법무사가 이제 성년 후견인으로서 정말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법무사님들이 이런 공익적인 또 업무를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TV 알기 쉬운 성년 후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